2025년 9월 14일 저녁 서울 명동 한복판의 모습은 정말 기묘했다.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 떡볶이를 먹으며 셀카를 찍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대형 전광판에서는 한미일 프리덤 에즈 훈련 내일 개시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젊은 일본인 커플이 떡볶이 맛에 감탄하며 오이시를 연발하는 소리와 할머니 한 분이 저 일본 놈들이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묘하게 겹쳐 들렸다. 70년 전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함께 떡볶이를 나누어 먹고 동시에 군사훈련도 함께 한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지난 15년간 동아시아를 취재해온 알렉산드르 볼코프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한다. 2009년부터 RT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지켜봤지만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벌어진 프리덤 엣지 훈련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은 처음이었다. 이 훈련이 단순한 군사 연습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과 인간적인 드라마들을 파헤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벌어진 이 5일간의 훈련은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9월 15일 새벽 5시 나는 제주시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있었다. 한국 해군 관계자와의 약속된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수평선 너머로는 거대한 함정들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 장관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길가에서 만난 현지 어민 박상철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4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규모는 처음 봅니다. 바다가 온통 쇠덩어리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론 든든하기도 해요. 북한이 계속 도발하니까 말이에요.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다. 전쟁은 싫지만 안보는 필요하다는 그 미묘한 균형 감각 말이다. 훈련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제주 남쪽 및 동쪽 국제 해역에서 실시한 이번 연합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 시나리오, 공중방어훈련, 적기 침입 시 3국 공군의 연합 대응 체계, 해상작전 훈련, 해상교통로 보호 및 봉쇄 작전, 의료 대피 훈련, 전시 부상자 신속 후송 및 치료 체계, 해상 차단 작전, 적국 물자 및 무기 수송 차단 시나리오. 하지만 이런 공식 발표 이면에는 더 깊고 어두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동시에 진행된 아이언 메이스 도상훈련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억지 역량을 통합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핵 시나리오 연습에 다름없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만난 한 은퇴한 해군 제독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겉으로는 방어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제 타격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인 수준으로 말이에요.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가슴 아픈 장면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겉으로는 완벽한 협력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상처들이 골마 있었다. 9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수요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 뉴스와 기묘하게 섞여 들렸다. 88세 이용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본과 군사훈련을 함께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이 언제 우리에게 제대로 사과했나요? 우리가 겪은 고통을 잊고 손을 잡자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80년 전의 아픔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현실은 그 아픔을 뛰어넘은 협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바로 옆거리에서는 20대 한국 청년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스프레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이었다. 반대로 일본 측에서도 미묘한 반응들이 나타났다. 도쿄에서 전화 인터뷰를 한 자위대 간부 출신 전문가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은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불안해요. 그들의 반일 감정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거든요. 독도 문제나 역사 교과서 문제만 터져도 지금까지의 모든 협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어서 말했다. 우리 젊은 자위대원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을 듣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독도 문제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교육도 받아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고도의 군사 기밀을 공유하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자 모순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현재 동아시아가 처한 현실의 가장 생생한 단면이기도 했다. 도쿄에서 만난 한 일본 여성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야마다 유키코 씨는 한국에서 10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일본인이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 갑자기 차가워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개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녀는 잠시 눈물을 글썽이다가 계속 말했다. 이번 군사훈련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양국이 협력하는 게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진심일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정치적 필요에 의한 임시방편은 아닐까 싶어서요. 9월 16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프리덤 엣지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모였지만 그 수는 50여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절실했다. 시위 참가자 중 가장 젊은 대학생 김지원 씨, 22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는 육손 2호 때 피난 가셨대요. 그때의 고통을 평생 잊지 못하신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하세요. 이런 훈련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북한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왜 계속 적대시해야 하나요?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무관심했다. 강남역 앞에서 만난 직장인 이수진 씨는 바쁜 걸음을 멈추며 이렇게 말했다. 한련이 있다는 건 뉴스로 봤지만 솔직히 일상생활에는 별 영향이 없어서 북한이 도발하면 뭔가 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반응은 대다수 한국인들의 솔직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흥미롭게도 일부 보수 성향 시민들은 오히려 훈련을 열렬히 환영했다. 태극기를 든 70대 박모 씨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핵무기 만드는데 우리도 대비해야지. 일본이야 과거에 나쁜 짓 했지만 지금은 협력해야 할 때 아닌가? 현실을 봐야지. 그런데 정작 그의 아들뻘 되는 40대 시민은 아버지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아버지 세대는 반공 교육을 받으셔서 그러시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안보는 중요하지만 너무 군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이처럼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훈련에 대한 시각이 세대별, 계층별로 완전히 갈려 있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탈북자 정모 씨 40대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는 10년 전 북한에서 탈출해 현재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복잡해요, 정말.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 제 가족들이 있거든요. 전쟁이 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지만 저에게는 고향이에요. 아무리 못된 정권이 있어도 그 땅에는 제 어머니가 형제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훈련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눈물을 닦고 나서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위협도 진짜예요. 저는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도 이해해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에요. 9월 16일 오후 2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되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을 미국, 일본, 한국의 무모한 힘자랑질이라고 규정하며 훈련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김여정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선 전략적 계산이 엿보인다는 것이었다. 특히 reckless show of strength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의미심장했다. 이는 서방 언론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역이용한 것으로 국제적 여론전을 의식한 것으로 보였다. 평양에서 만난 한 소식통은 전화를 통해 이렇게 전해왔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토론을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향후 대응 전략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해요. 다음 날인 17일에는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훈련을 핵전쟁 시연이라고 명명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의 성명에는 구체적인 대응 조치들이 암시되어 있었다. 베이징의 한 북한 전문가는 박정천의 발언은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며 이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예상된 것이었지만 그 강도와 방식은 과거와 달랐다. 단순한 비난을 넘어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몇몇 경로를 통해 평양 시민들의 실제 반응도 들을 수 있었다.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는 한 대북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다.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는 또 시작이다라는 반응이 많다고 해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정말 전쟁이 날까라는 불안감도 있다고 해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북한 주민들도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의 무모한 힘자랑질이라고 규정하며 훈련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의 발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reckless show of strength라는 표현이었다. 이는 서방 언론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국제적 여론전을 의식한 것으로 보였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훈련을 핵전쟁 시연이라고 명명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예상된 것이었지만 그 강도는 과거와 달랐다. 단순한 비난을 넘어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에서 온 지시는 명확했다. 이번 훈련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되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15년 전 처음 한국의 특파원으로 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만 해도 러시아와 한국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경제 협력도 활발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러시아 대사관의 한 외교관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그는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케이팝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복잡해요.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서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딜레마는 더욱 복잡했다. 베이징에서 전화로 인터뷰한 한 중국 외교 소식통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어요. 일부에서는 북한을 더 강하게 지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계속 말했다.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예요. 어떻게 반응해도 한쪽에서는 불만이 나올 테니까요. 실제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예상보다 온건했다. 관련국들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기를 바란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중국 내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였다. 이번 훈련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컸고 그 과정에서 작은 인간적 드라마들이 벌어졌다. 한국의 방산업체 주가는 훈련 발표 이후 연일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치솟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한 현실도 있었다. 한 방산업체 직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건 좋지만 그 이유가 전쟁 위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우리가 만드는 무기가 정말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광업계는 혼재된 반응을 보였다. 일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은 늘어났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제주도의 한 호텔 사장 김모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군사훈련 때문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취소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본 관광객들은 오히려 늘었어요.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제주도 주민들의 반응은 특히 복잡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어민 강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훈련 때문에 3일 동안 조업을 못했어요. 손해가 적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어요. 안보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바라는 건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면 일부 상인들은 환경의 변화를 환영했다. 군인들과 관련 인사들이 와서 매출이 늘었어요. 숙박업도 호황이고요. 물론 좋은 이유는 아니지만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교수는 더 큰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가 점점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평화의 섬이라고 불리던 제주도가 이제는 군사 훈련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던 미래일까요? 흥미롭게도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기성세대와 달랐다. 서울의 한 대학생 이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 세대는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도 덜하고 일본에 대한 감정도 복잡하지 않아요. 케이팝도 좋아하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어서 말했다. 물론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잖아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보가 필요하면 협력하고 평화가 가능하면 대화하고 반면 일본의 젊은 세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도쿄 시부야에서 만난 대학생 다나카 씨는 케이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는데 군사적으로도 협력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 역사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세대는 더 실용적으로 생각해요. 이번 훈련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상호 운용성 향상이었다. 이는 단순히 함께 훈련하는 것을 넘어 삼국의 무기 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미국의 이지스함이 실시간으로 받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결과를 한국의 지휘부가 동시에 공유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통합된 방어망이 구축되는 거죠. 한국군 출신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를 더 생생하게 표현했다.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면 북한이 상대해야 할 것은 개별 국가들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거대한 군사 네트워크가 됩니다. 마치 세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와 같죠. 한 머리를 치면 나머지 두 머리가 즉시 반응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개별 국가와의 대결이 아니라 통합된 연합체와의 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무기 체계들의 성능도 눈여겨볼 만했다. 미국 측 최신형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구축함 F-35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 일본 측 개량형 PA-13 미사일,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F-4J 개량형 전투기, 한국 측 청웅 미사일 방어 체계, KF-21 보라매 전투기, 세종대왕급 구축함. 특히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처음으로 다국적 훈련에 참가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컸다. 이는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흥미롭게도 이번 훈련에 대한 각국 언론의 표현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서방 언론들, Roy Teo, Show of Force in Response to North Korean Threats. CNN,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Reaches New Level. BBC, Historic Joint Exercise Sends Strong Message. 러시아 언론들, 타스통신, 미국의 아시아 군사화 가속. RT, 새로운 냉전 구도의 서막. 스푸트니크,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도발. 중국 언론들, 신화통신,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환구15, 미국의 아시아 패권 야욕 드러내. 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시각이 존재했다. 도쿄에서 만난 일본 정계 인사들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자민당의 한 의원은 한국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그들의 변덕스러운 정치 상황 때문에 언제 관계가 틀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야당 인사들은 역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에 호의적이었다. 도쿄 시부야에서 만난 대학생 다나카 씨는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는데 군사적으로도 협력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응은 예측 가능했지만 그 강도와 방식은 여전히 변수였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핵실험 재개 가능성 시사,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대응,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최근 밀착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의 대응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번 훈련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컸다. 한국의 방산업체 주가는 훈련 발표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름세를 탔다. 반면 관광업계는 혼재된 반응을 보였다. 일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은 늘어났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제주도의 한 호텔 관계자는 군사훈련 때문에 일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취소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몇 가지 국제법적 쟁점들도 제기되었다. 첫째, 훈련 해역이 국제 해역이라고는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과 인접해 있어 해양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둘째,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도 있었다. 일본이 한국을 방어하는 시나리오가 훈련에 포함될 경우 이는 일본 평화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다. 워싱턴 소식통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진짜 의도는 중국 견제에 있었다. 북한은 표면적 목표일 뿐 실제로는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으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번 훈련의 진짜 상대는 중국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는 중국이 이번 훈련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한국의 입장은 가장 복잡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일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한 외교 관계자는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너무 미국 쪽으로 기울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중립을 지키면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었다. 이런 딜레마는 이번 훈련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은 참여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려고 노력했다. 제주도 주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서귀포시의 한 어민은 훈련 때문에 조업이 제한되어 손해를 봤다며 불만을 표했다. 반면 일부 상인들은 군인들과 관련 인사들이 와서 매출이 늘었다며 환영했다.
제주대학교의 한 정치학과 교수는 제주도가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몇 가지 국제법적 쟁점들도 제기되었는데 그 뒤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첫째, 훈련 해역이 국제 해역이라고는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과 인접해 있어 해양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 EEZ 근처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둘째,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도 있었다. 일본이 한국을 방어하는 시나리오가 훈련에 포함될 경우 이는 일본 평화헌법 제9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다. 도쿄대학교 국제법과 사토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방어가 아니라 공동 방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죠. 헌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워싱턴 소식통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미국의 진짜 의도는 분명 중국 견제에 있었다. 북한은 표면적 목표일 뿐 실제로는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으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번 훈련의 진짜 상대는 중국입니다. 북한은 명분일 뿐이에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이 이번 훈련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중국 군사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나토를 만들려고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미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한 전직 국무부 관리는 너무 성급하게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군사적 대립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요. 한국의 입장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웠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일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한 외교 관계자는 매일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내ому 미국 쪽으로 기울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중립을 지키면 안보가 위험해진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중국이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한국 외교부의 한 관료는 이번 훈련 참여도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참여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에서 소외되고 참여하면 중국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참여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딜레마는 이번 훈련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은 참여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강도를 조절하려고 노력했다. 제주도 주민들의 반응은 특히 현실적이고 생생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어민 강성호 씨는 푸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훈련 때문에 3일 동안 조업을 못했어요. 손해가 적지 않죠. 육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벌이까지 안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해하는 마음도 보였다.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어요. 안보가 중요하니까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도 무서우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바라는 건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면 일부 상인들은 훈련으로 인한 특수를 반겼다. 제주시의 한 식당 사장 현미숙 씨는 군인들과 관련 인사들이 와서 매출이 30% 정도 늘었다며 환영했다. 물론 좋은 이유는 아니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좋죠. 숙박업도 호황이고 렌터카 업체들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도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제주도가 점점 군사기지 같아지는 것 같아서 평화의 섬이라고 불리던 제주도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주대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정치외교학과 김현수 교수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주도가 점점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4.3 사건의 아픔을 겪었던 평화의 섬이 이제는 군사 훈련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던 미래일까요? 하지만 같은 과 박지영 교수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고 중국의 군사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평화가 좋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학생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정치외교학과 3년생 오수진 씨는 할아버지께서 4.3 사건을 직접 겪으셨는데 또다시 제주도가 군사적 긴장의 중심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학과 이준호 씨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15년간 이 지역을 취재해온 나의 결론은 이렇다. 이번 프리덤 엣지 훈련은 단순한 군사 연습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과거 냉전과 다른 점은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 거대한 게임의 말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이들의 선택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 어민들, 서울의 직장인들, 평양의 시민들, 도쿄의 학생들. 이들은 모두 정치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만든 게임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모스크바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기회이자 위기였다. 기회라면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기라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러시아의 극동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한 러시아 외교 관계자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며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과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러시아 국민으로서는 조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15년간 이 지역에서 살면서 만난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까 봐 걱정되었다. 훈련 마지막 날인 9월 19일 제주도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친 한국인 대학생과 일본인 관광객이 이번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점차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국인 학생 김수현 씨는 솔직히 일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있다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 문화도 좋아하고 일본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관광객 타나카 히로시 씨는 한국 와서 많은 걸 배웠다며 역사 문제는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결국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헤어졌다.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나는 희망을 느꼈다.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아무리 대립각을 세워도 결국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만남들이 아닐까 싶었다. 제주 앞바다에서 벌어진 5일간의 훈련이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 협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역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냉전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군사적 긴장이 일상화될 가능성이다. 매년 더 큰 규모의 훈련이 반복되고 그에 대한 대응도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다.
제주도 카페에서 만난 한일 청년들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적인 교류와 이해는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교류는 오히려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평화는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동안 평범한 시민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복잡한 퍼즐의 최종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15년간 이 지역을 지켜본 한 기자로서 나는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제주 앞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언젠가는 잔잔해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알렉산드르 볼코프, RT 아시아 특파원. 2025년 9월 19일 제주도에서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의 존재다. 마틴 루터 킹.